2022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순우특강 문학의 현대소설 1강입니다. 현대소설 1강 이광수의 무정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1917년 1월부터 6월까지 126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된 작품으로 당대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폭넓게 받은 장편소설이다. 이 형식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형성된 어떤 사제관계를 통해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이라는 이념을 효과적으로 형성한 계몽소설이다. 또한 이 형식 박영채, 김선영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연애에 관한 근본적 관점을 새로운 재미로 펼쳐 보인 연애소설로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형식의 말이나 사고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민족에 대한 폄하, 지식인의 시혜적 태도, 그 다음 서구와 일본을 향한 무비판적 동경은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된다. 주제,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 전체 줄거리. 경성학교의 영어교사인 이형식은 김 장로의 요청으로 그의 딸인 김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김선영. 형식은 선영에게 호감을 느끼나 어린 시절 자신의 은인이었던 박진사의 딸인 어떤 박영채를 다시 만나면서 영채와의 관계도 고민한다. 그러니까 김선영, 그 다음에 박영채. 한편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 영채. 박영채가 기생이 됐군요. 경성학교의 배학감에게 겁탈되자 절망한다. 하지만 영채는 기차에서 동경에 유학 중인 병욱을 만나면서 마음을 바꾸고 유학을 결심한다. 형식은 선영과 약혼하면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기차에서 영채와 병욱을 만난다. 그러니까 영채와 병욱이 이제 사귀고, 그 다음에 형식은 이제 김선영과 이제 약혼을 했네요. 그들은 공경에 처한 수재민을 구호한 후에 함께 교육으로 조선을 계몽할 것을 다짐한다. 그렇군요. 봅시다. 계몽소설, 연애소설. 일단 본문 보면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선영은 과연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가? 자기는 선영에게 부분적이 아니요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는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선영의 자기에게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 지금 형식과 선영 사이의 관계죠. 형식과 선영 사이의 관계가 뭐가 좀 냉담한 것 같다.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일까? 그날 저녁에 선영은 예 하고 대답은 하였다. 그러나 그 예가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다 하는 뜻일까? 선영의 자기에 대한 처지가 병욱의 그 아내에게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병욱의 그 아내? 병욱이 뭐 아내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난다. 만일 선영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면 이는 불쌍한 선영의 희생함이라.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지아비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요. 또 형식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의 일생을 희생하여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움이 인도의 어그러짐이 아닐까. 이에 형식은 선영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한다. 그러니까 선영이 이거 뭐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죠?
선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다. 이튿날은 마침 순애가 두통이 나서 눕고 선영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선영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형식이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잠못 한다. 사생이 달린 큰 판결이 몇 초 안에 내리는 듯하다. 형식도 아직 이렇게 책임중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면서 간단히 예하였다. 약혼날 하던 날 대답하던 예와 다름없는 예로다. 약혼을 했네요. 약혼을 했다. 형식과 선영이. 그런데 뭐 선영이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형식이 물어보는 상황이죠. 형식도 이제 더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 또 그 대답이 무섭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영의 참뜻을 모르고 의심속으로 지내기는 더 무서웠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사내답게 하던 말을 생각하고 기운을 내어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는 힘있게 선영의 눈을 보았다. 눈을 보았다. 선영도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눈이 둥그레진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실로 아직 선영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생각하여 본 적이 없다. 선영이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선영은 그냥 뭐 결혼하게 돼서 결혼하는 거다 이런 상황이네요. 선영은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런 권리가 있는지 몰랐다. 부모님이 하라면 하는 거였군요. 그죠?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의무다, 의무. 아무쪼록 형식이가 정답게 되도록 힘은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찌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형식의 이 질문은 선영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그래서 물끄러미 형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은 왜 물으셔요? 그런 말을 물어야지요.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물어야지요. 선영은 잠자코 앉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지금 이제 뭐 형식은 이제 좀 사랑해야 결혼한다 뭐 이런 거니까. 선영의 생각에는 그런 말을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자기는 이제 뭐 결혼해야 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이제 뭐 조선시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선영은 이미 부부가 아니냐. 그것은 물어서 무엇하려 한다. 그래서 웃으며 왜 그런 말씀을 물으셔요? 하루라도 바삐 아는 것이 피차에 좋지요. 일이 아주 확정되기 전에. 예? 확정이 무슨 확정입니까? 아직 약혼뿐이지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지요. 선영은 더욱 무서워서 그죠?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의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약혼했던 것을 깨뜨린단 말씀입니까? 하는 선영의 눈에는 까닭 모를 눈물이 고인다. 형식은 그것을 보며 이러한 말을 낸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말씀이야요. 왜요? 만일 선영씨가 나를 하시지 아니하면 벌써 약혼을 했는데도 약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지요.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면 선생께서는 전혀 선영씨를 사랑하지요.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선영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지요. 아내가 지아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형식은 물끄러미 선영을 바라본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네 말입니까? 성경에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 선영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씨의 진정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 그것도 선영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유, 사랑하면 된다고 말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해? 그죠? 마찬가지라는 말에 형식은 놀랐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하여 마찬가지일까? 이 계집애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하였다. 그래서 이런 2페이지하고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소리는 얼만큼 애원하는 듯하다. 아니요 하는 답이 나오면 형식은 곧 죽을 것 같다. 꼭 다문 선영의 입술은 형식의 생명을 맡은 재판관의 입술과 같다. 선영은 이제 머리가 혼란하여 더 생각할 수가 없다. 형식의 비창한 얼굴을 보매 다만 무서운 생각이 날 따름이다. 그래서 다만 이해하였다. 형식은 한 번 더 물어보려 하다가 얘가 변하여 아니오가 될 것이 무서워서 꾹 참고 갑자기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형식의 손에 녹아버리고 마는 듯하다. 이건 이제 선영의 생각이네요. 그죠? 선영은 가만히 있다. 형식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어서 선영의 손을 꼭 쥐었다.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리하여 선영이가 마주 꼭 쥐어주기를 바랐으나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 형식은 얼른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형식도 모른다. 선영은 인사도 아니하고 형식에 나가는 양을 보았다. 뭐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그죠? 답답한 느낌이 든다. 이거 4번 문제 보기 한번 봅시다. 무정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 그에 따른 어떤 시행착오를 흥미롭게 그린 연애소설이다. 연애소설로서 무정의 면모는 형식이 약혼자인 선영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묻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형식은 자신을 향한 선영의 냉담한 태도를 걱정하면서 자신들의 약혼이 당사자의 자율성과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 선영에게 던지는 형식의 거듭된 질문은 근대적 연애관에 기초한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질문을 받은 선영의 태도이다. 선영에게 형식의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질문으로 이 질문으로 촉발된 그녀의 반응인 무서움, 놀람, 혼란함 등은 이 질문이 근대적 교육을 받은 선영에게도 새롭고 낯선 것임을 환기한다. 선영의 예라는 답과 형식의 혼란스러운 귀가로 마무리되는 이 장면은 결혼과 남녀 관계에 관한 봉건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고한 근대 초기 개인의 자율성과 사랑에 기반한 근대적 연애관을 실천하며 겪는 당대의 지식 청년들의 혼란과 갈등, 성찰의 모습을 반영한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단강 넘어갑시다.